네, 이번 시간에는 제2작업에서 진행하는 목표값 찾기, 그리고 고급 필터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출력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제2작업에 붙여넣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를 먼저 계산을 하고 하단에 고급 필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고 되어져 있고요. 1작업 시트에 있는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붙여넣기를 진행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간 강의 교환에 있는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1번 작업 전 파일을 실행을 해주고,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한 데이터 범위를 먼저 캠핑장부터 140명까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C 눌러서 데이터 복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제2작업에 B2셀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진행할 때 기본 서식 옵션이 서식과 데이터, 내용을 가져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열너비에 대해서는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붙여넣기 옵션을 선택을 해서요, 원본 열너비 가져오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B2셀 클릭해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번에는 데이터 원본과 열너비까지 가져와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건을 좀 볼 텐데요. 조건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라고 되어져 있고, 셀을 병합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평균 구해라.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수용 인원의 전체 평균이 400이 되려면 숨내음 캠핑장의 수용 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 강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씩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먼저 진행을 할 거는 셀에 대한 병합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를 계산하고 목표값 찾기 설정하는 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 B의 11셀부터 G의 11셀까지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셀에 대한 병합을 하겠다 라고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을 진행을 해줄게요. 그리고 데이터의 내용으로 수용인원 전체 평균, 의도 써야 되겠네요. 수용인원의 전체 평균 이렇게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H11셀에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는 등호를 입력하고요, 에버리지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수용 인원에 해당하는 데이터인 H3셀부터 H10셀까지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하게 되면 424명 이렇게 평균 데이터가 계산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고 테두리 적용하는 거, 이 부분도 같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로 설정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진행을 해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작업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로 하는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수용인원의 전체 평균이 계산을 해보니까 424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나는 424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400명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순회읍의 수용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숫자가 더 낮아져야겠죠? 요거 숫자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전체 평균의 데이터가 400으로 맞춰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설정하는 부분이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 메뉴에서 중간에 있는 목표값 찾기를 통해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해당하는 메뉴를 들어가서 보면 수식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수식으로 계산한 H11셀의 데이터를 400으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H11셀에 입력한 수식을 찾는 값 400으로 맞추고 싶어. 그러려면 H3셀, 순내음의 수용 인원이 얼마로 조정되어야 하니?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에 있는 데이터 메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셀 H11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 목표값 찾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식셀은 당연히 함수로서, 수식으로서 입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이 목표값 찾기 기능은 실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식셀 H11셀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다르다면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위치를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찾는 값에 대해서 40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값을 바꿀 셀에 대해서 순내음의 캠핑장 수용인원이라고 있기 때문에 H3셀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H3셀. 그러면 데이터가 400으로 계산 결과가 적용이 되어졌고, 수용 인원이 아까 800명대였는데 660명으로 바뀌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Z 되돌리기 하고 데이터 목표값 찾기, 수식셀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돼요. 그죠? 자기 자신 선택하고, 두 번째 찾는 값 뭐예요? 400이에요. 값을 바꿀 셀 뭐예요? 순내음의 캠핑장 수용인원이에요. H3. 그래서 요 목표값 찾기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처음에 오는 게 뭐예요? 수식셀. 두 번째 오는 게 뭐예요? 찾는 값. 세 번째 오는 게 뭐예요? 값을 바꿀 셀. 이 순서대로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다음 두 번째, 고급 필터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걸러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필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1작업에서 B4부터 J의 12까지 선택을 하고 해당하는 부분에 데이터 자동 필터를 좀 들어가 볼게요. 필터의 종류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고급 필터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를 이해하는 거가 중요한데 그 전에 자동 필터의 역할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지를 이해를 해야 고급 필터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동 필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필터가 적용이 되게 되면 자동 필터 같은 경우 이렇게 필드 옆에 화살표 표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분 데이터가 오토 캠핑장인 것만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모듈을 풀고 오토 캠핑장 데이터만 보고 싶다. 설정하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만 걸러내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수용 인원이 700명 이상인 데이터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수용 인원을 클릭하고 숫자 필터 들어가서 700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음이 되겠죠. 들어가서 값의 내용으로 70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 수용 인원이 700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요. 이 자동 필터의 한계점은 뭐냐면 AND 조건으로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구분이 오토 캠핑장 또는 수용 인원이 700명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은데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AND 조건이 되다 보니까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걸러내지도록 이렇게 계산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 필터가 아닌 고급 필터를 통해서 OR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설정할 수 있는 필터가 고급 필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모드 표시 없애가지고 필터를 풀어줄게요. 자동 필터도 풀어주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제2작업 시트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일단 문제에 대한 조건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지역이 강원이거나 이용 요금이 3만 이하인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나 또는 이런 말이 나오면 OR 조건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면서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면 AND 조건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나이기 때문에 OR 조건, 고급 필터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고급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식을 먼저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급 필터 메뉴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 범위와 조건 범위, 복사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조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대한 부분을 미리 기입을 해야 고급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필드명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고 싶은 건 지역이 강원, 이용요금이 3만 이하기 때문에 지역 데이터와 이용요금 데이터, 이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필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의 이셀 부분과 컨트롤 키 눌러서 이용요금 F의 이셀을 선택을 하고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B14셀부터 적용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B의 14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강원이거나 이용요금이 3만 이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AND 조건이다라고 하면은요. 조건을 같은 줄에 한 줄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강원 3만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3만 요렇게 하는 게 AND 조건이고요. OR 조건은 서로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의 식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 더 개장일이 왔다라고 하면 여기 데이터도 만약에 AND 조건이었다. 그러면 한 줄로 입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OR 조건이었다라고 하면 하나씩 내려서 여기서 크거나 같다 2024 120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찌되었든 지금의 핵심은 이거나이기 때문에 조건식을 서로 다른 줄에 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OR 조건인 경우 조건식이 다른 줄 AND 조건인 경우 조건식이 한 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값이 딱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요. 강원이라고 하는 값을 직접 쳐도 되지만 여기 데이터 안에도 강원이라는 값이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하는 것도 됩니다. 요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동일한 부분을 쳐도 되고 복사해서 입력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에 대한 조건식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제 고급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보문 데이터 안에 커서를 두고 이 상태에서 데이터 고급 필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게 돼요.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하게 되면 내가 현재 선택한 위치 안에서 아까 자동 필터처럼 걸러지게 되는 형태였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다른 장소, 복사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범위입니다. B의 2셀부터 H10셀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고급 필터를 할 때 지금 B의 11부터 G의 11까지는 병합이 되어 있잖아요. 병합된 셀 범위를 선택하면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 데이터 선택하지 마시고 10행까지만 선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B의 14부터 C의 16까지 선택하고 복사 위치는 B의 18셀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하게 되면 값이 이렇게 계산이 도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범위 잡아서 테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저장. 그러면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강원인 데이터가 지금 보면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네요. 그죠? 강원인 데이터 잘 걸러졌고 3만 이하다라고 했는데 3만 이하인 데이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 두 개죠. 두 개인데 이미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경상에 있는 값만 한 번 더 가져와서 총 3개로 값이 가져와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계산이 되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메뉴에서 고급 필터 메뉴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다른 장소의 복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데이터 범위는 B2셀 필드명 포함을 선택을 하고 A10셀 마지막 데이터 병합된 셀 범위 지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조건 범위 아까 우리가 조건 입력한 데이터 전체 병합 선택하고 복사 위치 시험 문제에서 요구한
복사 위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설정을 하면 고급 필터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검증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우리가 뭐 함수를 통해서 계산한 거는 뭐 계산이 잘못된 경우는 사람이 뭐 어떤 서식을 조건을 잘못 입력하지 않는 한 에러가 날 가능성이 없는데 고급 필터는 휴먼 에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알맞게 입력을 했는지 검증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 복사하는 것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두 번째 칸슬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고 제 1작업에 있는 본문 데이터 H12 영역까지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작업에 B2셀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까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 있는 붙이기 옵션을 눌러서 열 너비에 대해서 조정하고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표값 찾기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는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데이터 메뉴에서 죄송합니다. 편집 메뉴에서 셀에 대한 병합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경비의 전체 합계라고 입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B11부터 H11 영역까지 범위를 잡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고 테두리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테두리 메뉴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까지 설정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우리 썸 함수를 통해서 인테리어 경비에 대한 토탈 합계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썸 입력을 하고 G의 3셀부터 G의 10셀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인테리어 경비의 총 합계가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인테리어 경비가 합계를 계산해 봤더니 11만 2천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산이 되어졌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11만 원으로 우리가 표현하겠다. 물론 이제 단위가 1,000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하고 11만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한사랑씨의 인테리어 경비가 얼마로 낮춰져야 요게 11만으로 조절이 되는가, 그거를 한번 목표값 찾기를 통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목표값 찾기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수식셀 H11셀 동일하게 선택을 하고 찾는 값은 11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에 대해서는 G의 3셀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한사랑씨의 인테리어 경비가 10,000원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요게 8,000원 이렇게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우리 목표값 찾기 설정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고급 필터 부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에 대한 필드를 먼저 가져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코드 데이터와 컨트롤 키 눌러서 인테리어 경비 두 개의 필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B14셀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진행을 해줄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무엇이냐면 코드가 T로 시작하거나 경비가 만 이하다라고 했어요. 하거나라고 있기 때문에 OR 조건으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지금처럼 특정한 문자를 필터로 걸러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별과 물음표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글자를 의미하고요.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강사님,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해 주시나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는 T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찾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조건식은 결론적으로 T 별이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좀 예시 설명을 드리면 T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뭐 따로 글자 수가 없으면 모든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로 시작하는 글자, 그러면 T 별이라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T로 끝나는 글자다라고 하면 별 T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를 포함하는 글자다라고 하면 별 T 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부분은 글자 수가 0일 수도 있고요. 글자 수가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글자 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T로 시작하는 글자다라고 하면 T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모든 글자가 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T로 끝나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글자 뒤에 T가 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T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는 T 앞뒤에 모든 글자가 올 수 있어 라는 거죠. 이게 각각의 데이터가 한 자리일 수도 있고 두 자리일 수도 있고 뭐 1000자리일 수도 있겠죠. 다 상관이 없어요. 모든 글자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T로 시작하는 세 글자 데이터를 걸러내겠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T 물음표로 하면 돼요. 그래서 T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T라고 입력하고 총 세 글자죠. 그래서 물음표가 한 글자라고 했으니까 물음표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T로 끝나는 5글자다라고 했다면 물음표가 4개, 그 다음에 마지막이 T로 끝나는 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T를 포함하는 7글자다라고 했다면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요거는 거의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특정한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T가 두 번째에 포함된 4글자 이렇게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